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의 네 번째 총리가 가능하다는 일본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의 후진적인 정치 현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7월 5일 도쿄 도지사 선거였습니다. 코이케 도지사는 일본 내에서 그리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학력 위조 의혹뿐만 아니라 도쿄 도민을 위한 공약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거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야당은 분열했고 자민당은 뭉쳐 압도적으로 코이케 도지사가 당선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아베는 올해 9월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사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력한 차기 총리 주자 중에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 역시 아베의 사선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다라고 직접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WTO 사무국에 따르면 사무총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WTO 사무총장에 한국, 영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멕시코, 몰도바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 출신 후보가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후보 간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뛰어난 코로나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고 아시아 유일 참가국이라는 점에서 WTO 사무총장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들렸었는데요. 접수 마감을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영국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변수가 생겨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정말 사사건건 한국을 방해하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상은 지난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대응과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을 위해 WTO 사무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일본도 WTO 사무총장 선출에 확실히 관여해 나가고 싶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말은 교묘하게 꼬았지만 결국 한국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일본이 적극 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은 현재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 규제하자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규제를 철회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하자마자 일본 정부는 화들짝 놀라며 한국 정부에게 WTO에 일본을 수출 규제로 제소한 것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연일 강공으로 나오자 일본으로서는 당황한 것이 역력해 보입니다. 최근 일본은 국제기구에서 존재감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일본 매체 지지통신에 따르면 국제기관의 수장을 포함한 중요 자리에 일본인이 취임할 기회가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의 존재감 저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에게 WTO 사무총장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면 일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일본이 국제적 상황을 살필 만큼 일본의 국내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폭우로 인해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수부터 시작한 폭우는 점점 북상하면서 동일본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오전 5시의 비구름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미 규수 84개 강에서 무려 99개 곳에서 범람이 발생해 일본 규수 지역이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붕괴된 곳에 임시 제방을 설치하는 등 일부 긴급 공사를 완료했지만 현재 피해 지역이 너무 많고 조사 중인 지역도 많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우로 인해 다리가 붕괴되고 도로가 유실되어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고립이 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규수 지역은 앞으로도 48시간 동안 무려 500mm 폭우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폭우가 최소 12일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는 복구하지도 못했는데 비는 그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난 7월 9일 오전 6시 5분경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진원지는 이바라키현 남부로 진도는 4.7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까지 영향을 끼쳐 사이타마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도치기현에서 최대 진도 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도쿄 주변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자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도쿄의 코로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도쿄도의 신규 코로나 감염자 수가 하루 만에 224명이 발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비상사태 해제 전인 지난 4월 17일에 206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로써 도쿄에서만 모두 7,272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역시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지적한 대로 지난 7월 5일 도쿄도지사 선거가 끝나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해 도쿄도는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도쿄도에 이렇게 신규 감염자 추세가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NHK 기사에 의하면 PCR 검사를 받는 양성률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5월 중순까지 PCR 검사에 양성률이 1%를 유지하다가 6월달에 2%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3.1%였고 7월 1일에는 4%, 5일에는 5% 등 급격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 조사인 7월 7일 양성률은 무려 5.8%에 달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수도이며 경제의 중심지인 도쿄가 코로나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쿄에서 양성률이 폭증하는 등 위험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 5일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코이케 지사는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코이케는 약 366만 표를 얻어 2위와 280만 표 이상의 큰 차이로 재선에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 7월 9일 일본 매체 문춘 온라인은 도쿄도민의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코이케가 당선되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이케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 7개였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도민들이 코이케를 선택한 이유로는 다른 후보를 선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후보를 소거하다 보니 결국 코이케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코이케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은 코로나가 유행하는 가운데 미디어에서 열심히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쿄가 코로나로 가장 위험한 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현실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지난 7월 9일 겐다이 디지털에 따르면 도쿄도지사 선거의 결과를 보며 다수파에 치우치는 일본의 국민성은 최악의 악재에서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로나가 만연하면서 세계와 다양성 등이 이슈로 떠올랐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뉴스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베인데요. 지난 7월 8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유력한 차기 총리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일본 라디오 방송에서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를 도전할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아베가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사실상 야당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가 되면 일본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베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로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자민당 총재 임기를 연속 3기까지 가능하다라는 당 측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매체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지난 7월 7일 아베 일강은 끝나지 않았다며 자민당이 이번 가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최근 아베 내각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으며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에 대해 공공연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소다루 부총리와 자민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중의원 해산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을 중의원 해산은 대의도 없으며 코로나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선거를 한다면 정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당에게 매우 유리할 것 같은데 실상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는 자민당과 연합정권인 공명당이 매우 중요시하는 내년 7월에 치러지는 도쿄도 의원 선거 준비 기간과 겹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기 막바지인 가을에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소다루 부총리가 총리 시절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줬던 것처럼 정권의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야당에게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선거법에 따라 결국 이번 가을에 중의원 해산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아베에 대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자민당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큰 희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5일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코이케 지사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지사 선거를 통해 세계 야당의 균열이 깊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은 자민당에게 매우 큰 호재인 것입니다. 또한 4개의 선거구에서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지만 모든 선거구에서 자민당 후보가 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는 곧 아베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매우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아베는 지난 7일 자민당 임원회에서 도지사 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승리는 큰 격려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누구를 격려한다는 말일까요? 정말 묘한 의미가 담겨있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중의원을 9월 말에 해산하고 10월 25일에 투표한다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베가 스스로 중의원을 해산할 시에는 아베가 자민당의 당치까지 바꿔가며 자민당 총재 사선론도 부상하기 때문에 다시 아베가 총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베는 한국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지만 한국 네티즌들은 아베가 다시 일본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지지를 보내고 있을 정도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베가 총리가 된 이후부터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역량이 더욱 급속도로 추락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코이케 도쿄지사는 학력 의혹과 더불어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한 도쿄는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역으로 코이케의 무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도쿄 도민들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베 입장에서는 코이케도 또다시 도지사가 되었으니 본인 역시 가능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아베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소식이 전해지면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